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케줄 중에 제일 따분한 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선배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좀 해줄 게 있으면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정이 꿈 이런 일정이어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주제로 꿈과 행복이라는 내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꿈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고요.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꿈과 행복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꿈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그럼 임상규 너는 행복하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꿈, 행복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강연을 하려면 최소한 그 강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주제를 이제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두 가지로 딱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라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부터 아니면 0부터 10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쭉 나눠나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 있으면 행복한 거고 어느 정도 선에 있으면 불행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몇 정도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이요. 10이요. 그러면은 7? 그러면 또 없습니까? 그럼 6은 불행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1부터 10까지인데 내가 10까지 가는 중간쯤에 아까 말씀하신 6이나 7, 저도 한 6, 5, 6,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우스갯말로 이제 제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래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서 참 대화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생각하면서 꿈과 행복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또는 내 친구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꿈, 이런 것들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요. 제 꿈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제가 꿈이 화가도 꿈이었고요. 외교관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사실 조금 방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제가 바랬던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런 꿈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저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터 10까지 행복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그 중에 어딘가에 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0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 꿈이 저거기 때문에 저걸 이루지 못했으면 난 0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꿈이 있지만 또 다른 그 과정에서 다른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꿈하면 어른들이 그러셨죠. 항상 큰 꿈을 가져라. 큰 사람이 되어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실은 그래서 넌 꿈이 뭐니?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금수저, 흑수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한 스댄 수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강원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있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있는 카지노 시설입니다. 강원랜드에 17년도, 18년도 신입사원 518명 중에 518명이 청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흑수저들 입장에서 이 현실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남자가 돼서 그거밖에 못해? 넌 고작 그게 꿈이 다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이 얘기하고 있는 너 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 의사? 판사? 이런 꿈을 가져야만 꼭 훌륭한 꿈일까요? 물론 저기 안에 있는 뭐에도 제 꿈이 하나 들어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들을 보게 되면 다 직업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나 기성세대는 직업을 어떤 좋은 직업, 남들한테 존경받는 직업,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마라톤에 비교를 합니다. 긴 경주를 뛰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느냐라는 얘기보다도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지점과 과정을 내가 선택한 것인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엄마가 이래서 그런 거야. 아빠가 이래서 이런 거야가 아니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고쳐서 아까 얘기했던 그 10까지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한번 꿈과 행복에 대한 방향인 것 같고요. 우리 요즘 방송에서나 뭐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저렇게 험난한 길만 있을 수도 없고 꽃길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즐겁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요. 프랑스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44살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페스트라는 저희가 이제 재난을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분의 소설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지푸스 신화를 설명을 하면서 시지푸스는 인간의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언변술이 너무 좋아서 신들을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너무 화가 나서 벌을 줬는데 저 동그란 바위를 산 정상 꼭대기에 올려놓으라고 벌을 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동그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겠죠. 즉 신은 인간한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시켜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책임지기 힘들어서 신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절대자한테 귀의해서 힘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저항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시지푸스 신화를 얘기를 하면서 시지푸스는 인간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투쟁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94년도에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들을 때 되게 와닿았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거를 계속 가졌을 거예요. 또는 작은 목표라도. 근데 그 목표를 이루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여러분 앞에 놓여집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갔든지 또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일상에서 무의미한 어떤 행동들도 반복하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그 투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까미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얼마 전에 뭐 교보문고나 각종 이 서점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들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모모에 미쳐라라는 책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시지프스처럼 저희가 계속 바위를 올려놓는 것처럼 계속 자기계발서들이 어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10대야 공부에 미쳐라, 20대야 뭐 펀드에 미쳐라, 뭐 30대 뭐 40대야 다시 공부에 미쳐라, 뭐 이게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좀 계속 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힐링 캠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조금은 좀 내려놓고 좀 쉬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YOLO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한 번의 인생을 제대로 즐겨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SNS 보면 무슨 뭐 스위스에 뭐 그린덴발트 뭐 트레킹에서 뭐 차 한 잔을 마시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히또에서 뭐 한 잔이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네, 뭐 이런 SNS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뜨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살아가면서. 저한테 소확행은 그거였어요.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수입 맥주를 갖다 놓고 미드나 이런 것들을 시즌을 하나 끝내는 거예요. 1편부터 한 10편까지. 그냥 하루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를.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소확행이었거든요. 사람들마다 아마 그런 작은 소확행들이 있을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하실 텐데, 또 하나 뜨는 게 워라벨이라는 게 또 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야근이라든지 직장 상사의 어떤 지휘 이런 것들을 따르기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이 양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달성을 하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인간의 욕망의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그 값,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간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나왔다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그러면 그 기대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추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 뜨는 소확행이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삶 속에서의 꿈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꿈과 행복은 요즘 이제 시쳇말로 유행하는 것 중에 아모르 파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연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 저게 201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예요, 저게. 아모르 파티가, 아모르는 사랑이란 말이고요. 파티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라. 그래서 삶 전체와 세상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모르 파티 가사를 잠깐 적어와 봤거든요.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인생은 지금이야.
원래 방송에서 이러면 이제 음악이 싹 나오면서 해야 될 텐데요.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seize the day, seize the time 해갖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라.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내일은 없고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이 다 모여서 여러분의 하나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남기게 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남긴다. 혹시 이름이 외자거나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이름 석자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위치,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3인행 필유와 사원이라고 해서 공자님 말씀인데, 세 사람이 길을 함께 떠나면 그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너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도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따라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 법륜 스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결국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결국엔 나 혼자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일체 유심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요걸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꿈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긴 여정에서 작은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꿈은 미래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걸 찾아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꿈과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졸지 않고 잘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도 많을 거고 또 잘했다 생각하는 일도 많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나름의 봉사활동이라고 와서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좋아서. 그래서 저희 어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또 살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